왜 통일을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러 왔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통일이 되면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경제적인 측면, 즉 북한에는 뭐가 많다? 지하 자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 전쟁이 났던 1950년과 60년대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이 좀 못 살았거든요. 왜냐?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남한은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일으켜가지고 기술력이 아주 좋아졌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과 남한에 있는 뛰어난 기술력이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10대 국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북한의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 제일 비싼 금이 우리나라에 15배가 넘게 있어요. 특히 세 번째, 마그네사이트라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공업이라든지 의학에 아주 필요한 마그네사이트인데 이 마그네사이트가 전 세계 매장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단하죠. 그 외에도 니켈이라든지 망간, 아연 이런 많은 지하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 7,0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자원들이 묻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캐내서 기술로 쓰기에는 북한의 기술이 약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같이 협력을 한다면 아주 큰 효과가 일어나겠죠. 근데 최근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북한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희토류라는 겁니다. 이 희토류가 무엇인지 네, 이렇게 많은 매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기존에 남북 경제 협력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딱 20년 전이네요. 1998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고요. 또 개성공단 들어봤어요? 네, 2005년 개성공단이 개성에 있는 거기 공장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에 한 120개 정도의 기업이 가서 공장을 돌렸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자, 먼저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달라지나? 네, 우리나라의 땅은 지금 9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런데 북한 땅이 더 넓거든요. 같이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2만 제곱킬로미터, 2배가 넘어요.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갖게 되고요. 또 지금 우리 남한의 인구는 몇 명이다? 5천만 명입니다. 북한은 3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하면 몇만 명? 8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진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활발한 그런 경제 활동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제주도부터 지리산으로 해서 이렇게 백두대간이라 그러죠. 우리의 백두대간을 지나서 잘려있던 그 DMZ도 지나가서 백두산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이 그린 벨트가 조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반도에 있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섬나라와 같은 상황이에요. 섬나라도 그냥 섬나라가 아니라 비행기로 북한 땅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섬과 같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통일이 된다면 열차가 놓아지면서 유럽까지 한 번에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이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데 그 출발점과 끝점이 어디다? 바로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원래 종점 있는데 많이 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서 석유를 사오려면 어떻게 사오냐 하면 이 북한 쪽을 지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큰 많은 물류들은 비행기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로 한다?
배로 해, 배로.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아프리카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 너무 비경제적이죠. 비효율적이고. 그런데 북한이 뚫리면 어떻게 돼? 바로 열차로 가기 때문에 수송하는데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돼? 기름값이 떨어지잖아. 그럼 택시비, 버스비 이런 것도 안정화되고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 통일이 되었을 때, 이 횡단 열차가 놓아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되면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